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31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새로운 단원인 5단원에 들어갑니다. 5단원은요, 여러분들이 1945년 이후의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을, 동아시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차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을 알아보고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심화 해체 그 과정과 영향을 분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이 전후 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전후 처리를 어떻게 구상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아직 45년 8월 15일 전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 중심으로 봤을 땐 어떤 전쟁? 그렇죠. 태평양 전쟁 중, 전쟁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카이로 회담입니다. 1943년에 있었고요.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를 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 요구할 것을 결의를 하고요. 중국에 대한 점령지를 반환하고 특히 여기서 우리 체크해놔야 될 거, 그렇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던 회담이 바로 카이로 회담이고요. 1945년 2월에 들어서는 얄타 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에서 이제 소련으로 바뀌죠. 소련으로 바뀌면서 독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소련이 대일본전에 참전을 할 것을 비밀적으로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 영소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고 일본 영토를 한정하면서 일본의 항복을 촉구하는 그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은요, 카이로, 그리고 얄타, 포츠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5년 4월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드리면 45년 4월에 드디어 UN 국제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국제평화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UN이 만들어지고요. 우리 제1차 세계대전 하고 나서는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연합으로서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소련, 그 다음에 중국이 뭘로? 그렇죠.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 되더라까지만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동아시아 전후 전쟁이 끝났습니다. 누구의 패망으로? 그렇죠.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전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는 미군정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설치를 해요.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메가더가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일본에 상륙을 하고요. 그리고 1945년 9월에 항복 선언을 정식으로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후 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군국주의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고요. 그리고 극동국제군사재판이라고 해서 전쟁 지도부를 처벌하는 그 처벌을 하는 모습, 그리고 재벌을 개혁하고 농지를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할 게 바로 이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름을 도쿄에서 했다 그래서 도쿄 재판이라고 합니다. 도쿄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46년부터 48년
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A급, B급, C급 나와 있죠. 그러면서 급을 나누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도쿄 재판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본의 대표였던 천황에 대한 재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보시면 뭐 무기징역, 유기징역 또는 사형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스쿠니 신사 들어봤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합장을 하면서 이들을 기리는 그런 신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지금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이 자주 그 참배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또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범이라는 건 잘못한 사람들인데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뭐 전쟁 영웅식으로 기리고 있다는 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만든 게 새로운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평화헌법이라고 하는데 천황을 대표가 아닌 상징적인 존재로만 규정을 하고요. 주권 재민 원칙과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군사력 보유를 금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 구조를 보시면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무력을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 공급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본 현재도 공식적인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렇게만 쭉 지내면 좋을 텐데 미국이 원래는 군사도 없애고 공직자도 추방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책이 변화합니다. 정책이 변화해요. 왜냐하면 이 소련이 공산화가 되면서 대립이 크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도 중국과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바로 냉전이 본격화되어 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일본 정책이 원래는 일본을 다 바꾸려고 했다가 아니 지금 일본 일단 그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우리나라 미국 편에 서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변화합니다. 공산 세력에 대항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보다는 경제를 재건하는 거 우선시하고 노동운동을 억제시키면서 제일 중요한 거 군국주의 세력이 복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일본의 주권도 회복을 시켜줘요.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말이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51년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51년 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보겠지만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이었고요. 중국은 국국내전을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의지와 다르게 일본의 주권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군정을 아예 이 종결을 시키고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고 바로 미일 안보 조약 또는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이 안보 조약을 체결을 하고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 일본 군 또는 동아시아를 지키는 군대를 바로 미국 여기다가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데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일본 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약간 국제 질서가 지금의 모습으로 잠깐 돌아왔다, 바뀌었다. 요게 그 시작점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방이 되자마자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이거 미국은 남쪽에 소련은 북쪽에 진주 하면서 한반도가 자연스럽게 또 분단이 되어버렸죠. 남한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48년 8월에 그 다음에 바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48년 9월에 이렇게 남과 북이 아예 각각 따로 정부가 만들어졌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좀 말이 많았네요.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보는 거는 2차 대전 이후입니다. 2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후의 동아시아 모습인데요. 그 전에 먼저 카이로, 얄타, 포츠단 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항복을 요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2차 대전 후에 일본의 모습이 굉장히 많겠죠. 대표적으로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도쿄 재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평화헌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군국주의 세력이 복귀가 되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한다면 이때 미국이 주권을 승인을 하기 직전에 경찰 예비대 같은 것들 만들어요. 경찰 예비대를 창설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50년인데요. 요게 바로 나중에 지금 현재 일본 군대라고 보여지는 자위대의 전신이 우리나라 전쟁을 하고 난 직후 또는 직전 요 시기를 틈타서 만들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굉장히 오히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진주를 하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소련 같은 경우 소련의 지원을 받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1948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가? 바로 중국이 아직 안 나와 있죠?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전쟁 이야기, 그리고 나서 더 있는 베트남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미국의 지원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동아시아 지금 현재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이번 5단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